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세 번째 주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우울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Hello everyone. 네, 조금 좀 묵직하게 시작하는 네, 오늘의 찐시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정은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오는 게 조정인 것 같습니다. 시장 완연하게 뭔가 묵직한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무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막 뭔가 이상하게 뭐 이상한 걸로 유동을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시장의 주도주 이런 것들이 또 수출 중심으로 나왔던 주도주들이 약간 좀 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또 어떤 성장주라고 하는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왔었을 여러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성장주에 대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바이오 그리고 또 2차 전지 뭐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슬쩍슬쩍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존 종목들이 좀 위축되는 가운데 게다가 코스닥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힘들다 하다가 여기까지 그리고 또 시작의 조정석까지 오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쯤 되면은 뭔가 코스닥도 많이 좀 밀렸으니까 좀 고개를 들만도 한데 전혀 시장은 이제 그러지 않고 완연한 글로벌 시장의 조정과 함께 맞닥뜨리는 이런 시점 불편하죠.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까지 우르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건 있죠. 조정 지금까지 뭐 좀 다 겪었었습니다. 충분히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묵직할 수 있는 이런 변화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느낌이나 변화로 보게 되면은 아유 이제 조정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벌써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액션을 못 취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은 저희가 뭐 어떻게 뭘 할 수도 없게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황 쪽에서 조정이 훅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팔아야 되는데 훅 예 아이고 이거 좀 정리하고 차라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훅 이러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또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시장은 일단 과거에서도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한 번씩 출렁출렁 있는 모습들 그러면은 주봉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초반에 한번 이렇게 쿨렁 있는 모습들 왜 이렇게 진하죠? 네, 저는 연한 거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볼 때 벌써 보통 한 네 번째죠. 조정이 한 네 번째 올해 들어서만 예 그래서 네 번째 이런 좀 가다가 한번 추세 안쪽까지 훌렁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어디까지 보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은 가다가 요런 자리 가다가 요런 자리 이번에도 그러면 요런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만들어졌던 지지권까지 보게 되면 이런 자리라고 어떤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2700 한 중반 뭐 20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열려 놔야 되겠죠. 한번 이탈한 거 좀 이렇게 탄력받고 좀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또 그냥 예 이번에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도 완연하게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뭐 오늘 드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이렇게 또 찾아오는 조정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벌써 서너 차례 올해만 들어왔던 조정을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 많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올해도 추세 그러니까 지수는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마다 출렁출렁인 걸 나오다 보면은 변동성이 그만큼 큰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올해 초부터 누히 강조드렸던 것은 올해 같은 장 그리고 또 하반기도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리스크까지 같이 가세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변동성이 올해도 또 가장 큰 하반기도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는 별거 없습니다. 예,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또 물론 조정 들어오니까 뭐 그런 얘기를 아닙니다.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저희가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동성 큰 장세다 생각하게 되면 현금은 꼭 필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또 이렇게 조정권 들어와가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금 대응은 필수 갖고 계셔야 될 거. 지금이 아니라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아우 나 종목들 요거 좀 갖고 있어도 되나? 아 이거 좀 묵직한데 한 5% 10% 정도는 이거 견뎌도 되나? 라고 했던 좀 어정쩡한 종목들 현금이 만약 없으시다면 그거라도 정리를 하시든가 해놔서 이걸 갖고 있어야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들마다 싸진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 싸진 종목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번 조정 버텨 라고 했는데 진짜 사보고 싶은 종목들이 여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기회를 오히려 지난번에도 그랬고 몇 차례 기회 때 다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때도 맞다가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올라오게 되면 추세지 다시 돌아가니까 좀 살았어. 야 어떻게 좀 해볼까? 저희가 항상 이런 때 매매를 많이 하죠. 올라갈 때 아닙니다. 변동성 큰 장세 K증시는 올라갈 때 수급 들어오니까 와 저런 종목들 좋아 보이고 그러면 거기서 매매 타점 가져가면서 매수가 이런데 분할 매수 이렇게 했다가 이거 한번 딱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물론 주가가 차트가 이뻐 보이니까 매매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K증시에서는 적정한 현금 갖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거기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전략을 한 步 더 앞서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안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그래 조정이니까 참어 이러고 있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박현상 차장님 나오셔서 이제 부장님이시죠. 나서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올라가는 이런 거 기다리는 걸 그 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박현상 부장님의 기도발이 또 이제 어딘가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 들어온 다음에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응은 이런 게 좀 필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진행되면서 나온다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글로벌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요한 지지권 원래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리고 또한 요 정도 라인들이 다 깨졌습니다. 18,000, 17,900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혹시나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들 생각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약해요. 요즘 보니까 다우는 그나마 버티고 S&P 500도 나스닥보다는 좀 견조합니다. 나스닥은 벌써 여기가 깨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3대 지수 모두 다 지금 부정적으로 약간 묵직하게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도 버틸까요, 이거? 또 이 정도까지 또 내려오겠죠. 일본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 박스권 보여줬던 요 라인들과 요 정도 중요한 지지권까지 또 적어도 내려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패스하고 싶어요. 그냥 또 무슨 또 중앙공산당 정치국 회의 또 7월 말에 있다라고 해서 그거 기대감 들어오면서 이제 미리 하락했으니까 우리는 덜 빠져. 기대감이 있어. 3중 전에도 우리 중국한테는 좋은 거야. 가자라고 하지만 여기 3천선 중심의 요 라인들이죠. 이거를 지지를 하고 돌파를 해서 안착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홍콩 볼까요? 홍콩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금 계속 이제 생각보다 외국인들 자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고 지지할 거였으면은 벌써 이런 자리 지지 하고 와 살려주세요 하다가 툭 빠지는 겁니다. 이게 더 별로 안 좋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래 올라온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도 일단 흔들. 그나마 대만 시장이 버텼었는데 이거 2%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만 시장은 그렇게 한국 이런 거 한번 좀 보여줬으면 안 될까요? 하반기에 딱 한 번만 보여주게 되면 저희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대만 증시도 확 또 여기까지 또 벌려진 거 들어올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일단 동반적으로 같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침몰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미국 시장 분위기 오늘 마감한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네요. 헤드라인부터 일제히 하락, 기술주 출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술주 쪽에서 뭔가 약간 좀 벌써 금요일 날 오후부터 얘기가 이것저것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대란. 아,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클라우드 하나 제대로 작용 못 한다고. 이게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무슨 처음엔 딱 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또 공격인가, 사이버 공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보다는 약간 뭐 내부 실수, 뭐 보안 패치 뭐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쪽에서 막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좀 알려진 업체죠.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쪽에서 업데이트의 문제가 원인이 됐었다. 차라리 이러면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폭은 좀 덜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니네 기술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1% 하락했죠. 근데 반사익은 오히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런 게 또 받기 시작했고 또 센티넬1 이것도 오히려 수혜로 받으면서 오히려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다 보면 또 타격이 실적에도 보상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공항, 911 뭐 그리고 또 모든 생활 서비스들이 다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문제 첫 번째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보니까 시간외로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외로. 근데 딱 봐서 좀 제대로 된 보안 회사보다 자꾸 좀 시장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테마식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반대로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다 조정권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한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 갖고 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볼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시작하는 거 보고 뭐 미리 안 갖고 있는데 제가 할 건 딱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갭상승 딱 나오고 거기다 출렁이 나오다가 살짝 돌아가는 거 뭐 그런 것들 쪽에서 뭔가 조만큼이라도 또 먹을 거. 어제 모 방송에서 매매하다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3.7% 먹었다고 했더니 또 댓글이 쫙 아이고 이런 잔잔바리가 나와서 방송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주식은 갖고 좀 길게 중기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패널을 짜야지 저게 무슨.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방법이라고 봐주시고요. 저는 하루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 약한데 강한 종목들로 가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생존 전략이라고 봐주세요. 네, 그냥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데 또 하나 이제 첫 번째는 보안 소프트웨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쪽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버 쪽이죠. 이쪽에 대한 우리 클라우드 서버 일반 서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쪽을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다 AI 서버 쪽으로만 막 집중해서 그쪽으로 투자한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너무 도외시해서 써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지금 당장의 실생활에서는 이런 거 지금 다 저희가 뭐 어떤 예전처럼 이 단말기 안에 모든 걸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 저장되고 필요한 것만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이런 관계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AI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클라우드 서버도 어느 정도 좀 약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반 클라우드 서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뭐 오라클, 뭐 무슨 델, 휴레패커드 뭐 이런 일반 서버들 쪽에서 종목들도 약간 안정차지게 되면 관심이 글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결국에는 이거 일반 서버 확충한다. 그럼 뭡니까? 메모리죠. 메모리 쪽은 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AI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쪽도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아이디어로 이런 정도는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발표했고요. 거기까지 봤고요. 테슬라 4%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못 버티네요. 예, 신차 등록이 지금 3분기 연속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당장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들인데 전기차보다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약간 다른 쪽, 그리고 또 ESS라든가, 그리고 또 약간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 예, 트럼프에서 한 자리 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갖고 있는 테슬라의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외적인 걸로 움직이는데 지금 막상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업황들도 영향을 끼치네요. 그밖에 AI 쪽에 칩스, 엔비디아, AMD, 뭐 TSMC 뭐 다 2, 3%대 하락했고, 그렇게 실적 괜찮았다고 하는 넷플릭스마저도 1.5%대.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에 또 이런 것도 어닝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어닝 시즌은 네,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올라온 주가 대비해서 실적들이 그러면 눈높이도 다 여기 맞춰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면 그래, 실적이 좋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왔겠지. 그럼 한번 실적 한번 보자라고 해서 실적 보자.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가 아니라 어디 그래 실적 한번 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래 그거 좋아. 이거 괜찮은데 가이던스가 이상해. 팔어. 이렇게 올라온 거 팔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뭔가 트집, 예, 실적에서 주가가 안 올랐으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뭔가 안 좋다 그러면 트집 잡고 주가가 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들. 미국은 이런 거 가차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적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지금 미국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면. 네, 특히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게 세신 분인데 보니까 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많이 보여주고 약간 이제 중국과 또 유럽까지도 이제 약간 갈등이 좀 커질 거에 대한 소지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지금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 같이 붙어봐서 뭘 하겠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럼 또 지지율 따라서 움직일 텐데 민주당은 아직 후보가 또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주말 사이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발표가 안 되고 월요일날 나오세요. 그럼 이거 바뀔 것 같은데 누굴지 모르겠고 여기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누군지 모르니까 바이든이 계속할지 또 다른 누가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차라리 누가 딱 후보가 지명되고 전당대회까지 해서 후보 수락 연설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둘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지지율 격차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야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 관련주 뭐 그리고 또 민주당 아직까지는 누가 그러니까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공화당 관련주, 민주당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좀 압축되면서 시속 게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4개월 남은 입장 쪽에서 대선이 4개월 남은 입장 쪽에서 뭔가 또 이슈가 될 때마다 또 계속 관련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응하세요. 그냥 시장 정체되고 할 거 없다. 그러면 이런 때 뭐 하나가 모멘텀 갖고 있다 그럼 그런 쪽으로 번쩍번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그런 내가 잔잔바리 매매 하려고 내 주식했나? 주식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뭐 싸게 사서 뭐 1년 걸려가지고 100% 수익 나서 와 신난다. 이것도 똑같은 거지만 열심히 잔잔바리로 하루에 그냥 들어갔다 뭐 5% 수익 냈다가 마이너스 2% 냈다가 그다음에 또 3% 수익 냈다가 1% 손해봤다가 다 합치게 되면은 올해 오늘 2% 수익 그 다음날 3% 수익 그 다음날 더 합치더니 마이너스 1% 수익 쭉 해서 일주일에 6% 5%씩 수익 내가지고 곱하기 한 달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나온 것도 하나의 전략은 전략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단기 매매 어떻게 해? 라고 해서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을 벌써 아직 강의가 그건 안 들어갔어요. 뭐 지금 815랑 같이
같이 이어졌던 교육들 이쪽에서는 이제 단기 매매 방법까지도 다 오픈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나도 한번 나도 이런 심정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었긴 한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기 매매가 보기에는 여기 사서 여기 팔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피나는 눈에서 레이저 나올 때까지 처음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이 자리가 계속 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단기 매매도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잡고 이렇게 매매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예, 단기 매매의 가장 큰 핵심은 가다가 눌렸을 때 얼만큼 잘 누르고 이 지지가 됐다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당일 중에 그나마 싼 자리를 찾아간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왔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장 안 될 때는 생존 매매, 단기 매매도 나라의 또 하나의 장기로 자리를 잡아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계좌 깨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장기적으로 본 계좌 다 깨지겠죠, 우르르. 예,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계좌가 시장 때문에 마이너스 5% 깨질 거를 열심히 또 치고받고 해서 마이너스 5%짜리를 한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깨지게 뭔가를 보강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빠진다, 또 뭔가 이런 해서 적어도 계좌가 덜 빠지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그거 남은 현금과 함께 시장이 본격적으로 턴한다 그러면 그 자금을 활용해서 또 저가 매수 들어가서 단가 낮추고 또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키워내고. 어려워요. 이게 주식이 뭐 쉽겠습니까? 거의 막 오리가 우아하게 백조인가요? 예, 호수를 걷는 것 같지만 밑에서 잔잔바리로 막 이렇게 헤엄치는 이 과정들. 계좌가 그래도 저 사람 계좌 대표님 어떻게 상반기에 수익률이 세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아하게 얘기하죠. 뭐 방송에 나와서는 뭐 좋은 종목을 갖고 한 6개월, 1년 동안 삼성종목 같은 경우 그 한 1년 넘게 갖고 있으면 90% 수익 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빠진 적도 있고 위축되는 종목들이 많을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잔바리 이거가 몸에 갖춘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탄, 하소연 그리고 또 그냥 생존 방법 이 정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장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또 하나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3% 급락해서 80달러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홍해 사태에서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얘네들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걸리적거렸었는데 후티 반군이 자꾸 상선들 공격해요. 이거 한번 또 싹 밀어버릴 생각하겠죠. 요거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물류 쪽 안정되는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유가 하락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인 상황 쪽에서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이거 다 해결하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동안에 겪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습니까? 또 여기 가서 또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쪽은 하방을 받으면서 유가는 하락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배 아파 지금 다 정리하고 요거 남아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67,000달러까지. 이게 이게 IT 대란 여파로 가상자산이 주목받았다. 이게 맞는 말일까 모르겠습니다. IT 대란 여파로 오히려 그러니까 교환 수단이죠. 근데 만약에 IT 대란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원래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저희가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죠? 전 이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딱 보니까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위험 자산이 약간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몰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IT 대란 여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비트코인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좀 다시 보려고 그랬더니 놓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냥 잘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좀 참 재미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볼까요?
또 매크로 지표들 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 네,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4점이 깨졌더니 아유 깨져서 이제 좀 더 가라 그랬더니 응 아니야 다시 반등 나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또 저항권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저항권 4.2대 중반. 예, 여기서는 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강하게 올라갈지. 특히 만약에 지금 또 경기 이슈가 다가옵니다. 경기가 위축될 것이야. 본격적으로 안 좋을 거야. 그러면은 아유 위험 자산 말고 안전 자산. 그러면 채권 사자. 그럼 채권 사자로 가겠죠. 채권 가격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지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떨어지는 게 솔직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경기에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체크하는 게 하나의 변화겠고요. 그러면 그래서 하락하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쪽에서 완전히 또 기대를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금리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그동안에 부담스러웠던 요인들이 사라진다는 관점 쪽에서는 눈길이 가지만 막상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또 환율이죠. 지금 보니까 달러 지금 103대 이탈해서 지금까지의 변화 그대로 가나 싶었더니 말도 안 돼. 거의 이렇게 보니까 쌍바닥이네요. 쌍바닥이 나오기 시작하고 위쪽으로 딱 돌아가려는 모습들. 근데 여기 저항대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위로 또 그냥 열려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한 104대가 안착해 버린다. 이건 또 고민스럽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들어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달러를 저지할 만한 쪽들이 엔화 잠깐 볼까요? 엔화를 보게 되면 엔화가 지금 뭐 정부의 개입이든 뭐든 일단 한 단계 1달러 그래서 축 밀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엔 약세가 다시 시작될 분위기. 근데 요 정도도 안 빠져요. 155대도 안 내려고 또 올라가네요. 요거랑 유로 달러. 지금 지난번에 22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이제는 안 나왔지만 다음 또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조금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역시나 아직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둬야 될 것 같아요. 2,700 제가 보는 상황 쪽에선 이 자리 이렇게 나온 자리 여기가 지지가 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한번 툭툭 이탈했다가 한번 더 확인이 들어갈지 이거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조정이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 한 7일짜리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일짜리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권에서 이탈해서 약 한 일주일간 많아봐야 한 열흘 정도 안쪽에서는 거의 다 밑에서 자리하고 그다음에 돌았습니다. 그럼 열흘 정도까지 친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주가 7월 말이죠. 그러면 7월 20일 때부터 말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해놓고 8월 달부터 이제 돌아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질 텐데 그런 쪽에서 안정을 찾을지 여부들을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좀 묵직했던 것들이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 받고 그다음에 받은 차익 매물 가지고 다시 또 그다음에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일단 실적이 될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될지는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반은 실적이 될 것. 실적 시즌 쪽에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섹터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강했던 섹터에 대한 종목들. 이번 주 강했던 쪽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비만 치료제 종목들 강했었고 이거 계속 따라가야 되겠느냐? 네. 한번 놓치다 보니까 뭐 저런 페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거의 급등했었죠. 가다 보니까 인벤티지랩은 조금 약하고 뭐 DXVX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나도 그쪽이다라고 나오고 또 이제 아예 패치형까지 나오다 보니까 라파스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연결되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 뭐 잠깐 올렸다가 좀 일라이릴리가 또 어제는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서 이 밑으로 한번 쭉 차지하게 되면 저는 요 정도쯤에 한번 사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건 네 생각이고 호구 아직 안 샀는가? 달려! 이러면서 또 그냥 또
훅 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쫓아가는 거는 장중 매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신규로 그러니까 이거 다시 12만 원, 뭐 15만 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축이고 저는 놓쳤다 생각해서 다른 바이오 쪽을 좀 노려볼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마리화나 관련주 지금 저쪽 종목들이죠. 근데 그냥 뭐 이게 무슨 말 대마초 관련주를 내가 무슨 나는 되게 마약 이런 거 몰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주식 매매랑 상관없잖아요. 네, 그냥 강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 보는 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자리 한번 볼까요? 네, 가다가 분봉입니다. 네, 가다가 멈춥니다. 멈추는데 안 깨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목은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올랐지만은 그 버티고 안 빠지고 이런 것들 보여준다. 그리고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되고 여기까지 들어오든가 아니면 밑으로 가든가. 근데 좀 보니까 저점이 이렇게 살살 올라가더라고요. 좀 약간 기었는데 한 시간 정도 기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가봐야죠. 그리고 여기 고점 넘어서 요거 치고 나왔더니 상한가 떠. 그렇습니다. 뭐 찬잔바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난 본 것만 보고 챙길래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나와서 그냥 이번에도 시장이 안 될 때는 저는 이런 매매 좋아하고 계속 할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피팅 밸브 쪽들 뭐 보니까 태광, 성광밴드 이쪽을 기관들이 계속 특히 사모펀드 쪽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지지는 이렇게 딱 했는데 지지하고 다음 자리로 탁 튈지 아직은 안 끝났어요. 눌림목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계속 탄력 받으면은 단기 평선들 이런 거 딱 맞춰놓고 다음에 딱 전환되는지 월요일이 딱 변곡점이래요. 월요일 날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뭐 훅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돼서 혹시나 아직까지 나 안 죽었어라고 나올 한국가스공사 대왕거래 프로젝트죠. 네, 이쪽도 지금 자리가 뭔가 다 왔어요. 다 와서 이제 딱 터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조정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래 떨어지고 그러면 요 중요한 라인 쪽에서 한번 탁 전환될 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조금 사봅니다. 사봤다가 만약에 돌아가는 거 확인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불타기 살짝 해서 다음 저항권들 정도까지 요 정도죠. 이렇게 나온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반대로 하지만 반대로 간다. 근데 거래 다시 늘어나는데 밑으로 하락한다. 뒤도 안 봅니다. 그냥 손절 이렇게 대응하고 다시 보든가 안 보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건설주 관련된 쪽들은 모습 좋습니다. 대장주가 HDC 현대산업개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 평선 쪽에서는 딱 지지받고 돌립니다. 아직까지 사모펀드나 기관 쪽에서는 관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규로 여기서 지금 사서 계속 보겠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이런 자리 가다가 한번 눌려서 이렇게까지 들어온 자리 이런 자리 와우 출발 좋아 이러면서 가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이날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서울의 부동산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요. 근데 저라면 여기 나와야죠. 무리 안 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나오니까 살짝 갔다가 좀 꺾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라면 여기 대응 못 하겠고요. 한 요 정도쯤 한 19,500원, 19,000대 정도쯤 들어와서 그때쯤 보면서 다음 전략을 살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따라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뭐 장중에 강하면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면은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것 같고요. 남북 경협, 남북 가스관 사업들 이쪽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 트럼프의 언급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완전 테마입니다. 언제 다시 남북 경협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던졌으면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뭐 또 김여정인가요? 이 친구들이 또 얘기를 던지겠죠. 그게 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그리워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서도 북한에서도 뭐 그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화답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거 없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아무리 트럼프 혼자 막 이거 하면 뭐합니까? 그쪽에서 그냥 쌩 이러고 있게 되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북한의 반응 보고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섹터들은 뭐 될 만한 게 없었어요. 지금 거의 다 이번 주 거의 죽었던 모습들이고 아마 STO 종목들이 주말에도 그러니까 약간 갤럭시와 머니 트리로 봐야 되겠죠. 주말에도 약간 지금 안 죽어요 지금요. 예. 비트코인 쪽이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간다. 한번 또 장중에 번쩍번쩍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보세요. 분봉인데 지켜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는데 쭉 밀려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킵니다. 이제 지키고 또 올라가요. 아하 그러면은 이게 그렇구나. 가다가 이제 플레이 한번 나오겠죠. 근데 무리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요 저항대에서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또 가는데 지킵니다. 아하 또 그냥 정고점 때 바라보면서 매매 가능하죠. 이런 것들 쪽으로 보면서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일단 체크를 많이 하는 찬잔바리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번 주 섹터들은 시장에서 뭐 중요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큰 섹터들은 지금 시장이 조정이니까 약간 재미가 없겠죠. 근데 약간 그를 벗어나는 섹터들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 맞추고 작은 sektor들이 움직일 때 좀 보강하는 정도 쪽으로 보시지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다 손절 그냥 가상화폐 관련 쭉 가자 남북경협 쭉 가자 네 이거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하는 정도 시장을 이용하는 정도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렵습니다. 또 매번 어렵다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안 되는 시장 쪽에서 또 다시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날씨 보고 쓱 오늘 비 많이 올 것 같은데 장화 신고 우산 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쓱 보니까 시장이 좀 조정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그러면 좀 현금 챙기고 좀 압축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이번에도 또 종목 압축해도 현금 남게 되면 될 만한 종목적으로 작은 섹터지만 붙어볼 수 있는 건 용기 이런 것도 좀 같이 갖춰야 되겠죠. 그냥 조정이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크게 할 거 없으시다 휴가 일찍 다녀오시죠. 다녀오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단 하나 저희는 지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저희를 힘들게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면 또 바닥 찍고 돌아올 텐데 그럼 그때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하나로 저희는 그래도 힘내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조정아 와라. 나는 버틸 거다. 시장이 내 잔잔바리로든 뭐든 버틸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 있으면은 해보죠. 뭐 또 조정이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도 또 기다려서 좀 무거워하실 필요도 없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너무 위축되거나 또 기분 계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푹 쉬시고 그냥 다음 주 한번 해보자 들이대보자 이런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